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 노동자들이 21일 새벽 극적인 합의에 성공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던 분류 작업에 새로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심야 배송을 막을 대책도 내놨습니다. 설을 앞두고 물류 대란은 막았지만 과연 이번 합의가 택배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중현 우체국 택배본부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일 새벽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그 핵심 합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 회사가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 노사가 21일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21일 날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기구에는 노조 쪽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그리고 택배사 쪽인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정부, 국토부와 교육노동부 등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 그리고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 전담 인력의 투입, 그리고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그리고 택배 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 그리고 택배 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정 성수기 특별 대책 등이 담겼는데요. 분류는 택배 기사들이 배송 중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의 과정한 업무를 부담하는 지원 원인이 지목되어 왔었는데, 그다음에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 택배 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 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 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번 합의에는 분류 작업 원칙적으로 택배사에 맞대 택배 노동자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던 내용이 핵심이고요.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작업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 위탁 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또 사업자는 택배 기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배송 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결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새벽까지 직접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합의가 되지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건가요? 일단은 제가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투트랙으로 다른 곳에 있었고, 일단 19일부터 진행됐었던 5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는 국토부가 내놓은 기본안을 택배사가 거부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토부의 요구안에 상당 부분이 저희 노동조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요구안들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요. 난색을 표했었고, 끝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다음 날 심야까지 그 설득 작업이 이어졌고, 결국은 20일 넘긴 새벽 1시 무렵에 합의문이 나온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합의안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의미 뭐라고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택배 노동자의 구조적인 장시간 노동과 표준계약서 작성,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인 주요 원인이 분류 작업입니다. 분류 작업이 보통 7시에 출근을 하면 6시간, 7시간, 명절 같은 데에는 8시간 이상씩 분류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분류 작업을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했고,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청 택배사에게 책임을 명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표준계약서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이라든지 현장 갑질 근절 대책이라든지 이행 강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나 표준계약서는 매년 국토부가 택배사를 인준하는 인준 수단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기함으로써 이행 강제 수단의 역할로도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행만 된다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까대기라고 하죠. 일명 그 까대기라고 하는 게 분류 작업인데 이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든 작업이라고요. 이 택배가 28년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물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랄 것도 없이 갑을 종속관계에 있었던 기사들이 전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로 매년 분류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심야 배송의 근본적인 원인이 분류 작업이었던 겁니다. 근데 분류 작업으로부터 해소되면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을 해서 택배 업무를 시작하면 오후 1시나 되어서 상차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만약에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상차하고 하면 일몰 시간 이전에 일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마련된 것이고요. 택배사 이번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은 택배사가 분류 작업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고 그 계획을 완수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라라는 게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금 성격의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물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고 심야 배송 제한도 적용되고 그렇게 되면 12,000여 명 정도의 신규 택배 인력의 양질의 일자리가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이 분류 작업 자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 분류 작업, 그러니까 이 까대기라는 게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작업인지도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대형 간선차에서 터미널로 들어와서 택배 기사의 차량으로 옮겨 담는 그 과정이 이제 택배 분류 작업인 건데 지금까지는 정의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는 하차 작업, 지역별 분류 작업, 개인별 분류 작업이라는 단어 개념을 명문화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분류 작업이다. 그 세 단계가 모두 분류 작업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게 명문화됐다는 것이 네. 사실은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과거에도 이 분류 작업을 택배사들이 뭐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뭐 명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과로사 대책위원회에서 9월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해라라고 압박을 해서 사회적인 여론을 이기지 못한 택배사들이 자발적인 분류작업 대책을 발표했으나 택배사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국회와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문에 서명 난리난 이 결과가 실제로 이번 설 명절에는 최대 작업 시간을 9시 내지 최대 10시 이틀까지로 규정한다든지 네. 분류 작업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은 안타까운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최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력은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택배와 관련된 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법천지 상태였고 이번에 발효된 생활물류서비스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산업법, 모법으로서의 법이 제정됐다는 의미가 있고 네.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 합의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생기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이 분류 작업과 관련해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뜻이 관철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택배사들 그러니까 사측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냐일 텐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정 기자? 일단은 초봉 파업 위기까지 내몰려 택배 노조와 그리고 택배 업체 간 교섭이 즉적으로 타결을 했죠. 하지만 요금 현실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또 다른 갈시 불씨가 남아있던 지적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다라는 설명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구의 택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최소 요금제를 제안했지만 별다른 동의를 받지 못하고 미완 상태로 합의가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택배업체 같은 경우는 당장 분류작업 책임과 인건비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은 합의안에서 빠진 셈입니다. 그래서 국내 택배업체 연평 이익률이 2에서 3% 정도거든요. 근데 분류 인력 투입이나 수수료 지급 등에 위한 어쨌든 실탄이나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 합의안은 지켜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또
또 최소요금제를 제한했지만 이해하는 주체가 좀 없었거든요. 21일 물류업계 정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규환을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최소요금제 제한했지만 최종 합의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최소요금제는 택배가 하한선 2,000원에서 2,500원 선을 정하는 가격 하한제를 말하는데요. 협회는 택배 업체가 노동계 요구사항이 분류작업인 책임 소재와 분류작업 지원 인력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현재 1,400원에서 1,800원 수준의 온라인 쇼핑몰 택배요금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최소요금제는 사회적 합의에 별다른 동의를 얻지 못하고 결국 후속 논의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는 오늘 2월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요약을 발주하고 연구요약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협회는 택배비 백마진, 그러니까 리베이트 법적으로 금지를 요청을 했지만 현재 우선순위에 좀 밀린 상태고 최종 합의는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조 개선에 포괄적인 명제만 좀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배 업체는 당장 분류작업 전담, 분류지원 인력 6,000명 투입, 그리고 택배기사 근무시간 60시간 제한, 심야 배송 금지 등 합의 내용 이행하는데 당장 정작 대책을 위한 제한 반응은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합의문에서 눈여겨 보이는 것, 심야 배송,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에 배송 금지 조항도 눈에 띕니다. 이건 역시 지난번에 언급이 됐던 건데 역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이번 합의,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달에 발표됐었던 택배사 발 10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 조항은 현장에서는 전면 무력화됐었습니다. 네. 배송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합의 기구에는 이틀까지는 지연 배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강행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어차피 내가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배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택배기사들 느꼈던 것이고 네. 또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산상으로는 배송 완료라고 처리를 하고 10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서는 이미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물건이 없나요?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기사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작년 10월에 있었던 심야 배송 금지 조항이 심야 배송 중단 택배사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심지어는 새벽 2시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한 다음에 바로 일을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과로사가 연이어 속출하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합의안에 명문화했고 이틀 이상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할 경우에는 대체 배송 인력 수단을 택배사가 투입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좀 마련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앞으로는 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18시간까지 택배 노동에 시달려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로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노동 시간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단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이 온전히 이행이 된다면 분류 전담 인력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택배사 기준으로 현재 6시간에서 7시간씩 되는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로부터 해소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7시에 출근해서 9시에 상차하고 배달을 시작하는 관행에서 9시에 출근하고 10시부터 배송을 시작하는, 그러면 일몰 시간 전에 배송이 끝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한 강제적인 보완 수단들도 이번에 명문화됐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택배사의 시설설비 투자라든지 대체 배달 인력 투입이라든지 분류 전담 인력이 투입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분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물량 자체를 축소시켜서 임금을 보전받고 일을 일찍 끝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수입이 아닐까 싶어요. 택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줄게 되면 물량이 줄고, 그렇게 되면 수입도 줄어든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택배사들도 요금 현실화 없이 분류 작업 비용을 모두 맡기는 힘들다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정부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택배사들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합의가 별다른 동의 없지 못해 후속 논의상을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월에 택배 거리 구조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나와야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택배 산업 업계에서도 이 비용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문제는 이 택배 산업의 현실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러니까 각 국내 택배사 영업 이익이 평균 2에서 3% 최저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비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아까 네. 위원께 말씀하신 대로 낮은 택배비 때문인데 지난해 택배 단가는 박스당 평균 2,269원으로 해외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미국 페덱스는 8달러 90센트, 우리나라 돈 한 1,088원. 오. 그리고 만 원이 넘어요. UPS는 8달러 60센트, 약 9,750원. 그 최대 4.4배 정도 비싸거든요. 일본의 야마토 익스프레스 택배비도 676엔, 7,353으로 3배 넘는 가격을 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신 택배가 지금 한 2,500, 3,000원 선이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너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영역도 아마도 이런 가격선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요, 빠르고 안전하고 또 싸고 좋기만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노력들이,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가격 현실화가 돼야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사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가격 현실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택배비를 최저 입찰제로 정하는 현행 제도와 택배비 백마진 관행도 좀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백마진이요? 네, 경쟁 택배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배송 계약을 따는 구조에서 출혈 경쟁 엄청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낮은 택배 일부러 유통업계가 좀 물류 비용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택배비와 과로는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면의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성유명인데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대책만 우선 시행하고 택배비를 현실화하는 뒷전을 미룬 사회적 합의가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가 여기 네. 있습니다. 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요, 막 무료 배송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배송 가격의 원인은 뭐예요? 그 택배사별로 무제한 그 저단가 경쟁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적으로 마진율을 낮춰가면서 택배 비용을 절감했던 것이고요. 네. 택배 요금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도 낮아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는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보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택배 요금 현실화를 저희들은 적정 요금, 적정 수수료, 적정 물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정 수수료를 확보하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백마진을 금지시키는 것이 이번에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즉시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 이내에 발표될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의 결과,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3, 4천 원 가량 이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택배 기사분들이 가져가는 비용 어느 정도 수준이 궁금하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가격 적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수수료가 보통 통상적으로 800원에서 900원 정도고요. 근데 거기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건당, 그러니까 박스당 500원 정도를 택배 기사들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현실화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분류 작업 인력이라든지 분류 작업 비용이라든지 택배 수수료가 100원 정도만 인상이 돼도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백마진에 해당하는 약 770원 정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지금의 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신 거네요.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다시 많은 택배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설 연휴 택배 물량이 집중되고 예상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이 지정이 됐거든요.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 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영업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잘 지켜질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아무래도 안 지킨다면 또 다른 제재가 달라지겠죠. 설 물류 대란 대비 요구사항이랄 게 있을까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특수기 중에 이틀 이상 배송이 지연이 돼도 배송 지연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택배 기사들이 중압감 때문에 다음날 본인이 배달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밤을 새서 배달하던 그런 관행은 이번에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타결이 됐는데요. 이제는 과로사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헬로 이슈토크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